겨울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에게 겨울은 스키 시즌으로 즐거우시겠지만 제게는 보상 시즌의 오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하나 발생했는데 한번 뉴스를 들어보시죠. 경남 양산의 한 스키장. 상급자 코스에서 스노우보드를 탄 사람이 S자로 코너를 돌며 서서히 아래로 내려옵니다. 잠시 후 스키를 탄 남성이 직활강을 하는데 두 사람이 부딪혀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사고로 스노우보드를 타던 46살 박모 씨가 숨지고 스키를 탔던 17살 정모 군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초보 수준의 정군이 상급 코스에서 타다 사고가 난 겁니다. 먼저 사고로 사망하신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 내용을 화면에서 보니 제가 처리했던 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오늘은 그 건의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손해배상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고에는 서로 간의 과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스키장 사고 역시 자동차 사고의 과실과 유사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뒤따르던 사람, 즉 후행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는 식으로 말이죠. 다만 이 경우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뉴스의 CCTV를 보면 A자로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맡았던 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건의 가해자 역시 초보자였고 이 초보자가 고급자 코스를 내려오던 중에 속도 제어가 안 되어서 부딪혔던 거죠.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 측의 과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 고객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고 재건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십자인대 파열은 뭘까요? 일단 무릎에는 크게 4개의 인대가 있습니다. 2개의 측부 인대는 무릎 관절의 양측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십자인대, 전방과 후방은 무릎 관절 안에 존재하며 앞쪽의 전방 십자인대와 뒤쪽의 후방 십자인대가 X자 형태로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 십자인대는 경골이 대퇴골 전방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무릎의 회전 시에 좀 더 안정적이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만큼 잘 손상되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방향 전환, 갑작스런 정지 동작, 잘못된 착지, 태클이나 충돌에 의해서 쉽게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끊어진 십자인대를 다시 연결해 주는 것을 재건술이라고 합니다. 최근의 십자인대 재건술은 피부를 크게 절개하지 않고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구만 삽입해 치료합니다. 인대를 재건하기 위해 일단 무릎뼈에 공간을 만들고요. 위쪽과 아래쪽 모두 인대를 삽입한 공간을 만들면 본인의 힘줄인 자가건 또는 타인이 기증한 하가건을 이용해서 인공인대로 재건을 합니다. 재건술의 경우 기존의 인대보다 더 튼튼해진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운동선수가 아니라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럼 십자인대 파열이 뭔지는 봤으니 이게 보험에서는 어떻게 보상되는지 살펴보시죠. 보험에서는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는 정도, 즉 동요 정도를 구분하는 그레이드 1, 2, 3의 구분에 따라 각각 약간, 뚜렷한, 심한으로 지급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술기법의 발전으로 15mm 이상의 동요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제 고객의 경우는 쉽게 재건이 되지 않아서 2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했고 꽤 심한 동요가 남았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이 끝났으니 가해자인 초등학생이 피해자인 제 고객에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배상 책임액을 계산하기 위해선 맥브라이드 장애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맥브라이드 장애 역시 동요 정도에 따라 29%의 장애율을 각각 감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의 경우와 달리 맥브라이드 장애에서는 십자인대의 파열 후 재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나이가 젊다면 거기다 더해서 소득이 높다면 개인 보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배상액이 나오게 됩니다. 제 고객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제 고객은 S전자의 연구원이었고 사고 당시 나이가 37이었습니다. 제 고객하고 충돌한 초등학생의 아빠는 결국 책임 무능력자인 아이를 대신해서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아마 제 동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이 건의 결론은 이미 짐작하셨을 겁니다. 네, 가해자 측이 다행스럽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한도는 1억인데 배상 책임액이 그 한도를 초과했고 결국 제 고객은 한도액만큼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스키장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을 자동차 사고와 유사하게 봅니다. 다만 숙련도와 코스를 고려합니다. 두 번째,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무릎의 동요 정도에 따라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배상 책임액은 맥브라이드 장애로 결정됩니다. 만약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한도 1억 원까지는 거기서 보상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손해와 보험과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